북한 경제 거시 현황과 부문별로 한번 현황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거시적인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32조 9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2만 8천원 정도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GNI, 즉 명목 소득인 이 국민 총소득은 우리가 약 52.9배가 높고요. 또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5.8배 정도가 우리가 높죠. 그만큼 남북한의 이 경제력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북한의 이 경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북한의 이 경제 성장률은 90년대부터 98년 9년간 연평균 생산률이 마이너스 3.8%예요. 자, 북한 경제가 이 80년대 말에 대비해서 90년대에 들어서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죠. 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상당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90년대 초에 사회주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면서 소련이 붕괴했죠. 그리고 동구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도 다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 사회주의 국가에 의존했던, 특히 구소련에 의존했던 북한의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처하면서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90년대였죠. 이 90년대의 연평균이 80년대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이 경제 성장률이 총생산력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시 회생하는 듯 하면서 다시 2006년도부터 핵실험을 하면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초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하면서 한 0.6% 정도 이렇게 상향을 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2017년까지 총 4차례의 핵실험을 했죠. 그러면서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 봉착하게 되면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계속 북한의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정은 정권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집권 초반기에는 시장 활용 정책을 썼죠. 그리고 대외 무역이나 경제 개선 조치를 추진해가지고 플러스 성장세를 냈지만 현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주된 원인은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김정은 정권은 시장을 활용해서 재정을 확충을 하고 또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 경제의 이런 부분적인 활성화 현상은 주로 서비스나 유통 또는 뭐 건설 그리고 비공식적인 어떤 경제 부문에 집중되었지 제조업이나 광업 등과 같은 이런 실물 산업 경제 부분에서의 성과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지방 경제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기초 인프라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별 성장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산업별 성장률 90년대 초에 원유 도입량을 보면 80년대에 대비해서 약 5분의 1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북한의 산업 위기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원유가 지금 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전력난과 원자재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또한 중간재 생산 공급의 위기를 초래하죠. 이런 중간재 생산 공급 위기가 야기되면 결국은 소비재 제품의 공급이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이 산업 연관 관계의 전반적인 단절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0년대에 초에 이 원유 도입량의 어떤 급감이 북한의 산업 위기를 본격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제조업 분야는 부분적으로 좀 진전이 있었어요. 특히 2016년도에 국가경제발전 5개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야심차게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켜서 본인의 불안한 정치 권력도 확고히 하고 또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켜서 어떤 권력 기반을 마련하는 이러한 어떤 일환에서 이 국가경제발전 5개 전략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의 이 주요 내용은 이 기간 산업을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기초에너지와 소재 분야를 역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 5개년 전략은 이 지속적으로 김정은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계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됨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들은 다 무의로 돌아갔죠. 이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이루어졌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만 4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추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지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별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 북한은 화력발전 에너지 공급에 주로 화력발전 에너지 공급 체계가 단기간에 90년대에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 산업 생산량의 어떤 붕괴는 바로 이 화력발전 에너지 공급 체계가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파괴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북한은 90년대 후반에 미안합니다. 이 90년대 후반에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산업 연관 관계 복구와 함께 또 에너지 공급 체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이 에너지 산업의 정상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98년 대비해서 이 98년 그러니까 원유 도입량을 한번 보면요. 원유 도입량을 보면 90년에 대비해서 90년에 대비해서 2016년도에 이 원유 도입량과 전력 생산량, 석탄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원유 도입량 같은 경우에는 21.1%예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과거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서도 지금 오늘날 2016년도에 지금 원유 도입량이나 전력 생산량, 석탄 생산량이 각각 21.1%, 86.2%, 석탄 생산량만 뭐 거의 90년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0년대부터 90년대 이후로 이러한 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력 분야를 한번 볼까요? 전력 분야, 전력. 이 전력은 화력보다 수력
위주로 북한은 의존을 하고 있죠. 이 발전소율을 따지자고 그러면 이 북한의 발전소들은 70년대 이후에 이 발전소 현대화 설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화되었죠. 그리고 이 북한의 전력 생산 부분은 여타 산업 부문에 비해서 이 80년대부터 생산 능력 대비해서 실제 생산량이 50% 수준 이하로 떨어졌어요. 80년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오늘날 이르기까지 실제 생산량이 80년대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전반에는 80년대 말에 대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로 추락을 했고요. 이 원유 도입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유 도입량이. 그리고 석탄 생산량은 한 50% 이사로 감소를 했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이 화력 발전소를 설비를 보수하고 또 여러 가지 터빈 교체 작업 등을 김정은 정권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산 군민발전소, 희천발전소, 또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뭐 이런 여러 발전소 수력 발전소들이죠. 다 이런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을 하고 또 2018년에는 북창 화력발전 연합기업소의 발전 설비를 정술하고 준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속도전식 건설과 또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발전량이 설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준공이나 이런 개보수 이외에도 빈번하게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동원해서 건설했던 이런 수력 발전소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5% 정도 늘어났던 이 전력 생산량은 2011년 이후에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에 2010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좀 했어요. 2010년 수준으로 2016년도에 좀 회복을 하다가 결국은 그 2016년에 국가경제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이 전력난 문제 해결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전력은 북한의 전력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차원의 전력 산업 복구가 난항을 거듭하게 되자 이제 이 북한에서 민간 에너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가정 또 소규모 서비스 기관 공장 기업소들이 중국에서부터 소형 태양광 그 지별판이라든지 이런 또 축전지 변압기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일상 생활이나 또 공장이나 이런 소규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이런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국가가 결국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전력 난항이 얼마나 심한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석탄 생산 한번 볼까요? 북한은 90년대 이후에 외환난으로 원유 도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 산업의 정상화는 석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석탄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을 공업의 식량 또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라고 쭉 강조를 하면서 석탄 생산을 독려를 했죠. 그런데 북한의 이 대규모 이 탄광들이 90년대 중반 연속 그 수해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붕괴되어 버렸어요.
이에 따라서 북한은 90년대 말 이후에 이 신규 탄광을 개발하기보다는 이 소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이 중소형 탄광 개발에 주력을 해서 석탄 산업 정상화를 도모해 왔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 대규모 홍수 피해 이후에 10여 년 정도 경과하면서 이 수해를 입은 탄광들이 부분 복구가 되고 또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설비 투자가 일부 탄광에 유입이 되면서 석탄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에 의하면 이 폐쇄된, 그러니까 폐기된 갱도의 이 소규모 탄광에 대한 이 돈주라는 것은 북한의 그 일종의 뭐 재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북한의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을 우리가 돈주라고 그럽니다. 돈주. 이 폐경된 이 소규모 탄광에 대해서 이 돈주들이 투자를 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이런 것 때문에 석탄 생산량이 다소 늘어나는데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6년까지 이 석탄은 이 대중 수출 상품 제1위 품목이 될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나서요. 그렇지만 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2016년, 2017년에 본격적으로 또 유엔 대북 제재가 있었죠. 그래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석탄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2017년도에 이 석탄 생산량은 오히려 또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석탄 산업 부분은 이 주력 수출 부문이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석탄 산업은 주로 당의 또 군의 특권 기관들이 주로 장악을 해서 이 외화벌이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석탄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재투자를 해오지 않고 이 특권기관들이 장악해서 외화벌이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석탄 생산이 향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의 이 석탄 산업은 북한 석탄 수출을 전면 규제하도록 한 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제2371호 2017년 8월 5일에 발효가 됐죠. 이 영향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원유 한번 볼까요? 원유. 구소련 붕괴로 90년 이후에 원유 도입이 급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90년 이후에 이 원유는 대부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 블라디보스토크와 선봉 간의 해운 항로를 개척을 하고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철도를 이용해서 정제유를 공급하는 정도. 그래서 구소련 붕괴로 90년 이후에 주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일부 또 정제유를 공급받으면서 근근히 지금 북한이 이 원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원유도 2017년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인해서 이후에 더욱더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식량은 좀 이제 북한의 식량 위는 70년대 중반에 주체농법이라는 이런 어떤 북한식 농업 정책을 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 집단 영농 생산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농업 생산량이 침체가 되었어요. 생산력이 침체가 되었고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이러한 침체가 일어났죠. 그래서 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균 한 415만 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 배급 기준에 비해서 평균 200여만 톤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톤 정도는 있어야 정상 배급이 가능한데
415만 톤밖에 없으니까 한 200만 톤 정도가 80년대부터 이런 식량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87년부터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한 22%를 감량한 546g으로 줄였어요. 다만 이 당시에는 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이 있어서 기근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죠.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되었고, 또 경제난으로 인해서 농업 원자재 생산이 급감하고, 또 연속된 자연재해, 홍수 이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400만 톤 이하로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급제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650만 톤 정도는 뭐 있어야 되는데, 이 400만 톤 이하 80년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90년대 이전에는 그나마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원조로 기근 문제가 본캐가 되었지 않았지만, 이 90년대에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됐죠.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95년에서 97년 그 3년간 식량 생산량은 평균 345만 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감량 배급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546g, 1일 546g으로 감량 배급을 했지만, 결국은 이 기준에도 식량 부족량이 연평균 한 164만 톤에 이를 정도죠. 감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급 기준량을 한 22% 감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164만 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심각한 어떤 식량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가 줄고, 또 우리가 남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비료를 지원했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농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또 하고, 북한의 자체 농업 기반 복구 조성 노력 등을 통해서 400만 톤을 넘는 그런 생산량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이후부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3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480만 톤 수준의 곡물 생산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식량 부족량은 연평균 한 43만 톤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매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이런 상업적 식량 수입량과 또 주민들의 소토지 경작물도 고려해 보면, 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규모는 보다 낮아졌지만 이 식량 공급 부문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자, 이 김정은은 식량 생산량이 연평균 48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김정은이 농업 분야에서 실용정책을 일부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또 시장 활성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서 비료나 농약, 농기계 등 이런 영농 자재의 대중국 수입과 또 시장을 통한 조달이 늘어나고, 이른바 포전 담당제라는 포전 담당 책임제라는 새로운 농업관리 제도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이 식량 정산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 포전 담당제는 뒷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뭐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면 땅을 일부 나눠주고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함으로 해서 이 생산되는 곡물을 국가와 개인이 나눠 갖는 이런 어떤 방식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더 이상 배급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자본주의의 어떤 방식을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해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죠. 이걸 우리가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대외무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회주의 이 경제권이 붕괴가 되었죠. 90년대에. 그래서 북한의 이 대외무역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외환난에 직면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이 북한의 대외무역은 또 경제 성장률과는 다르게 상당히 큰 성장세를 또 보였어요. 그런데 2000년 성장세를 보였던 것이 2017년, 2018년에 들어서 다시 이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교역을 제외한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교역을 포함을 시키면 15%보다 훨씬 더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 이상이지만 2018년도에는 48.8%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연평균 무역 규모는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2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김정은 정권이 4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국제사회 경제제재 때문에 2017년, 18년에 또다시 대무역이 급감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런데 2017년, 18년 이전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연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대무역이 성장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이 집권해서 이 무연탄과 같은 이런 광물 자원의 어떤 수출하고 또 해외에 북한의 노동력을 수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이 수입 능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외무역이 2배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 내수 시장하고 또 소비 시장의 확장을 초래해서 무역 수요를 견인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정대에 초점을 맞춘 이 대외무역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해주고 또 외화 획득 경로도 다양화해서 대외경제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2017년도 이후에 다시 이 대외무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러한 2배 이상 성장, 2017년, 18년을 제외하고 2000년대에 2배 이상 성장했던 것을 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이 북한의 실물 생산력 회복에 어떤 기초한 그런 어떤 성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또 이 북한 무역 규모의 성장이 광물 자원이나 이 위탁 가공 제품의 수출과 같은 이런 온갖 종류의 공산품, 완제품 또는 식량, 원유 등 이런 전략 물자의 수입이라는 후진국형 무역 구조의 고착 속에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대외 무역 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압도적으로 중국에 편중되어 가는 구조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경제 회생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북한 경제의 실물 생산력 회복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북한의 어떤 경제의 거시 현황과 부분 현황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었기를 기대합니다.